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제 임상 경험과 다양한 논문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손가락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통증, 붓기, 뻣뻣함을 완화하고 손가락 움직임을 보다 편안하게 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직접 따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천천히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시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둡니다. 1, 2, 3, 4, 5까지 세며 천천히 움직이신 후 다시 손을 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엄지와 손바닥의 협응력을 길러주고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나머지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후 엄지로 손가락을 감싸듯 쥐고 1, 2, 3, 4, 5까지 셉니다. 그 다음 손을 펴고 손끝을 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길게 뻗으며 다시 1, 2, 3, 4, 5를 셉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손가락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을 길러주는 운동입니다. 손을 펼쳐 하이파이브를 하듯 펴신 후 손가락을 하나씩 차례로 접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다음 다시 펼쳐주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손끝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세밀한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린 3가지 운동법은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팔 안쪽의 근육도 함께 자극하여 전반적인 손 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반복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3번 정도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만 모아서 안내드린 것이니 꼭 활용하셔서 증상 완화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염을 유발하는 5가지 나쁜 습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많은 부위가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목과 손가락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 고령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편한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관절염과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을 유발하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손목과 손가락의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관절이 약해지고 손목과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손목과 손가락 관절염을 유발하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 손목과 손가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손목 터널 증후군, 관절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손목과 손가락의 관절이 약해져 있어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목을 불편한 각도로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목을 지나치게 꺾거나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손목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 관절이 피로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손목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손목 통증이나 손가락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목은 계속해서 꺾이거나 구부러지게 되어 관절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해집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또한 손가락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게 되면 손목과 손가락의 염증이 증가하고 관절이 딱딱해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이 된 고령자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면 손목 통증이나 손가락 관절염이 심해져 결국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정중신경이 눌려 손목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앉아있기. 고령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 TV 시청 또는 책 읽기 등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활동이 반복되면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나 경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과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손목을 구부리거나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세는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손목과 손가락은 자세가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직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활동을 하면 손목과 손가락의 관절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일정하게 사용할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관절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경우 관절의 연골이 자연스럽게 닳아가며 염증과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손목과 손가락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며 운동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관절염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자세를 바꾸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바로 앉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가고 결국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기가 중요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손목과 손가락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나 TV를 볼 때는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고 손목 받침대나 의자 팔걸이를 사용해 손목과 팔꿈치를 중립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도한 손목 사용. 손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쉽게 통증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손목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손목 사용은 손목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물건을 들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글을 쓸 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은 손목에 과부하를 주어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목의 인대와 근육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장시간 손목을 구부리거나 반복적으로 손목을 움직이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손목의 연골이 마모되며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고령자들은 이 문제를 더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작업, 타이핑, 물건을 자주 드는 일 등은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손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손목 사용은 손목의 구조에 부담을 주어 염증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손목의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저림, 통증, 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령자들의 경우 손목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근육 회복 능력이 낮아져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목의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목의 조직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더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면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손목에 지속적으로 가해져 근육과 인대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부위의 기능적 손상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목을 자주 쉬게 하고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이핑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는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들 때는 손목을 구부리지 말고 팔꿈치와 어깨를 사용하여 무게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틀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조정하고 자주 쉬는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잘못된 손목 스트레칭. 손목 스트레칭은 손목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잘못된 스트레칭은 오히려 손목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잘못된 스트레칭은 손목과 손가락에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손목 스트레칭을 할 때 갑작스럽거나 과도한 힘을 주면 손목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근육과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스트레칭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급격하게 할 경우 인대나 관절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틀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 인대나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스트레칭은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손목의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관절염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야만 염증 예방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손목 스트레칭은 손목의 연골과 근육에 무리를 주어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칭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스트레칭은 손목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손목을 구부리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목 스트레칭 전후에는 가벼운 움직임으로 준비 운동을 해주고 반동을 주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 방법은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뒤로 당기면서 10초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구부리며 스트레칭을 해주면 손목 근육과 인대가 부드럽게 풀리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염증 예방과 근육 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후에는 손목을 가볍게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며 과도한 운동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거나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게 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은 적당히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손목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5. 반복적인 손목과 손가락 사용. 손목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은 관절염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손목과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작은 물건 들기, 조작하기와 같은 반복적인 동작은 손목과 손가락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핑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의 마모가 진행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사용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가락 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오래 지속하면 근육 피로가 쌓이고 관절이 약해져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손목과 손가락의 연골이 점차 약해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동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일정 시간마다 쉬게 해주고 자주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목 보호대나 손가락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은 고령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잘못된 자세, 과도한 손목 사용, 잘못된 스트레칭, 그리고 반복적인 손목과 손가락 사용은 손목과 손가락 건강에 큰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자세와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과 손가락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습관들을 개선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 염증과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은 뒤 찾아오는 평온함과 깊은 통찰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사랑하고
가장 단순하지만 깊은 것을 누리는 새로운 장입니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어르신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되고 따뜻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의 묵묵한 희생과 수십 년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도시에 계시든 시골에 계시든 자녀들과 함께 계시든 혼자 계시든 모든 어르신은 사랑받고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귀 기울여 들어주며 진심으로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따스한 햇살과 가족의 작은 배려 속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속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소중한 경험을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는 언제나 앞서간 이들의 지혜와 인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시간을 어르신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노년은 양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함과 공감입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만족스럽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체력, 그리고 미소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의 사랑, 존중, 감사가 여러분의 노년 여정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은 언제나 각 가정의 따뜻한 햇살이며 자손이 본받을 귀감이자 인간미와 인내, 지혜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긴 세월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